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노형우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노형욱 장관은 지난 19일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로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 원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시가 기준 상위 2% 방안은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지난 1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일타 강사로 활동하다 파면된 전 LH 직원 A씨가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 8천 원 중 3,023만 6천 원을 수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이 전격적으로 폐지됐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은요, 고액 자산가들에게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서 과세 기준을 높였지만은요,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은 유튜브 시청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해보시고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하신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다양한 궁금증들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이번 시간은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 모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과 정보 체크 시간 항상 서울 안에서 두 지역을 꼽아가지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가볼 지역들이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2030 세대들도 지금 빌라 투자에 나서고 있는 지역 중에 마포구에 그리고 용산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지역 오늘 선정했는데요. 마포구 도화동 그리고 용산구의 청파동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오늘 마용성에 꼽히는 이 두 지역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용산구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인데요. 자, 4호선 숙대 입구역 부근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 보시면 약 5억 원에서 5억 1,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개발 호재하면 용산, 그리고 용산하면 개발 호재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자, 오늘 첫 번째로 마용성 중에 용산구 청파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입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 가지고 있을까요? 네, 용산은 그동안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시세 상승을 보였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본격적인 이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용산 정비창구역에 대한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에 대한 조성 계획 그리고 그와 연결돼서 바로 용산 민족공원 아래의 하반부에 조성되는 링킹파크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많은 용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항상 그 부동산에 있어서 그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이제는 그런 불확실성이 걷어지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발표 전에 매수에 나서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청파동 소개드립니다. 용산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용산에 그 빌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개발 기대감과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그 투자금이 적게 그리고 매가도 아직은 조금 더 상승률이 그렇게 아주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시기에 좀 수월한 지역이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앞으로 이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또 여기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또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 글귀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요즘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나에게 큰일이 생길 수도 있다. 자산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공포 심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자산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라든지 자산에 대해서 내 자산을 조금 더 지키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소액이라도 정말 잘 투자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용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이제 용산구청에서 발표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안에 따르면 자, 서울역과 그리고 용산역에 이르는 요 라인에 이제 업무 창업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그와 연결해서 지금 이 캠프캠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8.4대책 때 여기에는 3,000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을 발표를 했지만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이것이 이번에 결정고시안에서는 상업지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거보다는 이 업무 상업지로 개발하겠다라는 바로 용산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청파동 같은 경우가 이 위치가 되겠는데요. 지금 서울역과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용산 공원과도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용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축을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늘 여기는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지금 현재 청파동이라고 하면 이쪽 지역은 바로 우측 지역은 한남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한남 뉴타운을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용산에서 지금 대규모로 지금 진행되는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2구역과 3구역이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3구역이 관리처분인가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지금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된다라는 거, 특히 한강을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고급 주거 단지가 생긴다는 거, 여기가 개발이 됐을 때 들어섰을 때 신축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바로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강남 서초의 그 신축 아파트 가격과 맞먹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뛰어넘을 것이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 용산 지역에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추진이 되고 있는 바로 이런 정비 사업들에 있어서 사업성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남 뉴타운의 개발과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신축 단지의 시세를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청파동이든 그 외 지역이든 용산에서 진행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재개발들의 사업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지금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파 1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 7월에 지금 그 지구단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가 현재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멀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하면 뭐 8년 또는 10년 안에 완성이 되겠죠. 자, 바로 옆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이 구역이 이제 청파 2가가 되겠는데요. 청파 2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바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숙대입구역, 4호선 숙대입구역과는 이제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서울역과 또 도보로도 가까운 곳입니다. 또 아래 1호선 남행역까지도 이렇게 노선들을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청파 1구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이 일대에 굉장히 그 재개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숙명여대까지 이르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또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 지역에 있는 2가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신청을 했다가 취소가 됐는데 지금은 추진위가 민간 재개발 쪽으로 지금 선회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주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동의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해제 지역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원래는 공공주도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공주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해제 지역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한번 이제 공공재개발 쪽으로 갔던 지역이 다시 공공이 되지 않겠냐 이런 또 불안감에 투자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런 지금 분위기를 공공으로는 사실 지금 지정된 지역도 해제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민간 쪽으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민간 쪽으로 좀 확률이 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서울역과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숙대 입구와 바로 이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울역에서 GTX 노선들 2개가 확충이 되고요. 또 신분당선 이 연장이 되면서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이 또 공동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공동역에서 그 연결되는 또 많은 다른 노선들과의 연결성도 상당히 좋아진다. 5호선, 6호선 같은 상업지와 업무단지 라인도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용산역까지도 GTX D노선까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은 이 교통 환경의 어떤 환승역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11월 말이나 이제 12월 이렇게 연말에 용산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용산 정비창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국제업무지구의 조성 계획이 취소가 됐다가 다시 10,000세대 정도의 공공임대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 거의 국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부지 자체가 서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휴부지면서 여기에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산업 지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서울시가 글로벌 5대 그 도시로 성장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이 이곳에 지금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물론 주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여기에는 업무단지와 상업시설 이런 것이 들어와서 국제도시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청회와 그리고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거의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용산 전자상가 또한 연계 개발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용산 전자상가를 재생해 보려 했지만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앞으로 미래 신산업 실리콘밸리를 또 조성을 하면서 유니콘 기업들의 본사와 지사를 또 유치하는 여러 가지 이 혜택들, 인센티브를 줄 겁니다. 그래서 또 같이 그 파리의 라데팡스 같은 그 최대 상업 지역과 같이 연계 개발이 국제업무지구와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연계 개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용산의 링킹파크가 여기에서는 지금 국제업무지구 밑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바로 민족공원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라는 것은 많은 간선도로가 지금 그 용산 민족공원의 지하로 들어가면서 인터체인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목 현상이나 지체 이런 현상 없이 증체 없이 아주 그 지체 없이 마치 그 심장의 펌프처럼 역할을 바로 용산민족공원에서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많은 인구와 또 관광객과 또 그 많은 지방에서도 아무런 그 제재 없이 굉장히 쉽고 접근성이 좋게 이곳에 용산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용산 개발과 그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교통에 대한 그 개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 4호선과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청파동이. 그래서 4호선 연결돼서 신용산역까지 이어집니다. 신용산역과 용산역은 현재로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도 큰 개발 계획이 잡혀 있죠. 예, 바로 여기는 지하 도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환승 구조뿐만 아니라 신분당선과 GTX B노선, D노선 그리고 지하에 우리가 링크라고 하죠. 그래서 코엑스몰 같은 그런 상업 도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한 또 굉장히 그 직주 근접뿐만이 아니라 상업시설들이 생기면서 그로 인한 용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겠고요. 거기에 주거 환경으로서 또 많은 그 인구들이 이곳에 이제 집결되면서 임대 수요가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청파동이 갖는 앞으로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 서울역에 많은 그 지하철 노선들이 그리고 광역교통망까지 확충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환승 구조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촘촘하게 11개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환승 구조 생기면서 지하에도 역시 지하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과 함께 바로 이 그 청파동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용산구 청파동에서 주택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용산구의 개발 호재, 소식만으로도 이마만큼 올랐다면 이제 개발이 본격화되는 만큼 주목해 보자라고 하셨고요. 특히나 좀 민간 재개발에 대해서 좀 무게를 실어주시고 계신데, 여기서 지금 만나보는 투룸요, 주택의 가격이 얼마 정도일까요? 네, 투룸이고요. 지금 이게 그 선분양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자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달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산에 보통 그 1억 8천에서 2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입지가 좀 괜찮다고 하면요. 그런데 이 돈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없는 분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매가가 지금 5억에서 5억 1,500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임대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정했지만 내년에 초반에 그 준공이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전세가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좀 더 넉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조금 낮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청파동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투자 전략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 업무 상업시설들이 주변에 모두 다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이것은 없어지는 개발 계획이 아니고요. 언젠가는 개발되고, 그리고 올해 말에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빨리 개발이 되는지가 또 발표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주인구, 상주인구, 유동인구가 모두 이곳에 집결하면서 집가를 상승시키겠죠. 그리고 국제업무지구와 용산 민족공원 개발, 특히 민족공원의 개발이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집가 상승과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남 뉴타운의 성공과 청파 1구역의 신축에 대한 그 시세가 어느 정도 성패를 가를 겁니다. 그래서 성파동 일대에 동반 시세 상승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성을 좋게 해서 재개발에 대한 압력, 그로 인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마무리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에 모여있는 무궁무진한 개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용산구 청파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인데요. 자, 5호선 마포역 근처에서 이번에도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마용성 중에 두 번째로는 마포구 쪽으로 왔습니다. 마포구 도화동. 지하철역을 보니까 마포역 부근인 걸 보니까 마포구 안에서도 굉장히 번화한 공덕역 근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입지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 마포구 중에서도 업무단지 90%가 모여있는 공덕역, 마포역 주변에 빌라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그 지역이고 신축입니다. 거의 뭐 한 10년 만에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공덕역 주변에 바로 이곳이 이제 도화동이 되겠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주변에 염리동, 공덕동, 대흥동 이런 지역들이 현재 정비 사업을 추진을 계속 하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청파동, 효창동 이렇게 바로 용산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덕역 주변에 있는 요 자체의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용산 개발이 진행이 될수록 그 수혜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이다.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도화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빌라가 굉장히 희소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는 희소성으로 가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희소 가치가 높은 것들은 어떻게든 나중에 시세 차익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덕역 자체가 현재 쿼트러플 역세권입니다. 3개 이상의 그 역이 지나기 때문에 결절지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 역세권 개발이 특히 잘 되어 있는 상업지 개발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신안산선이 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서울역과 직결이 되면서 서울역과 그 연결되어 있는 GTX 노선들 그리고 용산까지 미치는 바로 이 그 아주 그 촘촘한 환승 구조를 갖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거의 이제 중강남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공덕역 주변의 이제 마포인데요. 이곳에 이렇게 아이언 뉴타운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신축이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그 신흥 부자의 신흥 부촌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교육 수요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치동의 학원가가 지금 마포로 옮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옮겨왔죠. 그래서 공덕역과 대흥역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옮겨왔고 얼마나 그 많이 대치동에 제2의 학원가가 생기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경의선 숲길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경의선 숲길이 바로 이 효창공원역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지금 서울역 남산 그리고 용산민족공원과 용산역에 이르는 바로 녹지 보행축이 생긴다는 것은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연결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효창공원역과 공덕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앞으로 용산의 개발 계획이 아주 직접적으로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용산의 진입로가 바로 이 공덕역 주변으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광 로드 라인 안에 이것이 포함된다. 그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은 내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죠. 그래서 2026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제2의 강북의 강남의 이제 강북의 코엑스다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것이 바로 직결적으로 관광산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산의 그 녹지보행축과 용산의 서울 공덕 업무단지까지 연결성이 뭐 곧 그 지하철이든지 아니면은 지리적 그 위치라든지 그리고 업무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공덕역 주변에 있는 바로 이러한 빌라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금 만나고 온 용산에 대해서 굉장히 바로 이어지는 곳이 바로 마포구 도화동 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면서도 여기 도화동 자체가 빌라가 많이 없다고 하셔서 가격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만나볼 빌라 다세대 주택의 가격 얼마 정도일까요? 네, 원래 부동산은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투룸 기준이고요.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가 4억 8천에서 4억 9천이고요.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덕역의 업무 교통 호재를 바로 직접적으로 받고요. 또 대흥역의 학원 수요 이런 것까지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공덕동, 염리동, 대흥동, 아현동 이 일대가 지금 정비 사업을 추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에서 많이 이 추진이 됐을 때는 이제 정주 환경과 여러 가지 집가 상승까지 보실 수 있겠고요. 도화동 자체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동화동 내에 빌라가 희소 가치를 갖고 있지만 또 이런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가치 개발이 들어가든 또는 앞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져서 또 다른 형태로 상업지 개발이든 어쨌든 이것에서는 굉장히 희소 가치와 그리고 앞으로 개발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투자 상담을 드립니다.
네, 마포구 도화동에서 희소성 돋보이는 투룸 주택 만나봤고요. 오늘 빌라 주목해봤습니다. 무료 전화 상담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 빌라 개발 유망 지역 투자에 대해서 1:1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서울 안에서 투자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두 지역을 추려 오셨는데 살짝 보니까 강남권인 것 같아서요. 가볼 지역의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만나볼 지역은 강남구에 위치한 역삼동과 그리고 서초구에 위치한 양재동입니다. 첫 번째로 양재동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양재동 같은 경우 이런 신분당선의 호재와 GTX의 호재까지 엮여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강남구 역삼동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이런 최근접지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알토란 같은 위치에 포진되어 있는 지역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입지적인 장점이 돋보이는 곳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이시죠? 시세는 약 4억 7,500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저희요, 양재역 역세권의 투룸 주택인데 살짝 소개해 주실 때부터 입지적인 장점, 교통의 장점을 좀 부각해 주셨거든요. 지금의 위치 조건 어떤지 일단 이것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만나볼 지역은 서초구에 위치한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양재동의 이런 위상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들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GTX의 호재와 신분당선의 연장 소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지역 한번 입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당선과 3호선을 가지고 있는 양재역입니다. 양재역 위쪽으로는요, 지하철 신분당선 한정거장 거리에 강남역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강남역의 상권의 최근접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생활 인프라가 편리한 이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러한 누릴 수 있는 혜택들 만나보실 수 있겠고, 또 근접지의 뱅뱅 사거리라든지 바로 도보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굉장히 편리한 이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아래쪽으로는 양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 그 옆으로 양재천 건너편 개포동 재건축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 이곳이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쪽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집가 상승분과 또 유동 인구의 증가,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도곡, 대치동의 학원과도 굉장히 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학군에 있어서도 굉장한 그런 최적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죠. 이런 개발 호재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양재천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양재천 같은 경우 도곡동 그리고 개포동, 대치동과
같은 라인에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에 비해서 양재동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재천 사계절 다른 모습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시면서 산책과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세권의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집가 형성, 근래 들어서 이런 수세권의 위치, 공세권 굉장히 중요하죠. TV 방송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서 근처에 이런 공원들이 있는지, 뭐 한강이라든지 큰 공원, 이런 천변이 있는지를 그런 점들도 많은 그 투자자분들께서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양재천 또 탄천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거리이기 때문에 운동,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 있어서 최적지라고 또 볼 수 있겠죠. 한강까지 이어지는 그런 라인들에 양재천이 또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 양재동이 또 포함되어 있다. 한강에 이런 그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강남권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천변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곳에 한번 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양재천도 카페거리에 맛집의 명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동 인구의 증가까지 예상이 될 수 있겠고요. 직주 근접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양재역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역까지 신분당선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테헤란로의 이런 벤처산업 벨트에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또 용이합니다. 또 위쪽으로는 K뷰티, 성형의 의료 관광 벨트에 있는 봉은사로의 접근성 굉장히 용이하죠. 이 신분당선 앞으로 강남역 지나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신논역과 논현역까지 또 앞으로 여기 계속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러한 업무지, 상업지로의 직주 근접성 계속해서 좋아지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앞으로 들어서 이런 GTX의 노선들, 이거 바로 삼성역으로 또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강남권의 이런 최대의 개발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지역,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를 통해서 GTX A 노선과 또 C 노선이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곳까지 GTX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광역 이런 교통망의 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용이한 이런 환경, 대중교통의 요소까지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도 굉장히 또 용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분당선 연장 소식으로 인해서 앞으로 용산 지역까지도 굉장히 또 접근성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선, 뭐 7호선, 9호선, 분당선의 수인 분당선까지 굉장히 용이한 이러한 대중교통의 환경을 강남권에서 만나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교통 정말 편리하다고 하고요. 집 앞에 양재천, 물이 흐르는 자연 환경까지 쾌적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강남권 안에서 서초구 양재동 저평가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 가격 만나보겠지만은 이 가격 대비 개발 호재는 좀 크게 보고 계신 것 같아서요. 기대되는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호재는요.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해서 이곳 양재역 주변으로 몰려든다는 점입니다. 지금 기업,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지만 이런 양재 R&CD를 통해서 4차 산업의 혁명 관련된 이런 AI 산업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해서 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양재 R&CD 같은 경우는 202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개의 권역과 5개의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하고 자족성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도시로서 탈바꿈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편 굉장히 많은 이런 기업과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곳에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서게 될까라는 거, 거기에 또 물류센터, 한림의 물류센터도 앞으로 양재 IC 주변으로 들어오게 될 예정이죠. 지금 용적률과 이런 높이로 인해서 서울시와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점들도 이곳 양재 R&CD 특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2023년 또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미국의 이런 실리콘밸리에 같이 그 속에 속해 있는 스탠퍼드 대학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수한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많은 기업들에 앞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들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점, 우수한 인력들 그 주변 지역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뒷받침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양재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양재, 또 그 강남에서부터 교대, 서초역에 이르는 이런 서초대로의 개발 사업까지도 지금 만나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롯데 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서초대로 개발 계획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강남역 일대와 서초역 일대에 58만여 부지의 종상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1000% 상향과 고도전 완화로 250m에 이르는 이런 초고층 빌딩들이 이곳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점들인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업무지들 테헤란 외에 벤처 산업 벨트가 포진이 되어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초역 이런 일대 부분에는 업무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법조타운, 뭐 회계 관련, 법무 관련 이러한 것들은 많이 포진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이런 시설들,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이곳이 강남 못지않은 또 강남의 상권의 연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개발 호재가 또 포진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이런 교통 호재죠. 바로 GTX 신호선이 이곳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위쪽에서부터 양주에서부터 내려오는 수원까지 이어지는 라인 광역철도망이 이곳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북부에서부터 양재역까지 이동 시간 굉장히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이런 광역철도가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양재역에 GTX 노선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거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분들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신분당선과 또 광역 노선인 GTX의 노선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곳이 GTX 노선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현대건설과 또 협의 중에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들의 착공 소식 들리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 집가 상승이 반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 빠르게 지금 착공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좋은 투자처를 물색하셨으면 또 좋겠고요. 또 이런 신분당선의 연장 소식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남역에서부터 연결된 부분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신사역까지 연결되어집니다. 9호선 라인에 이러한 또 신분당선 라인들 또 7호선 라인들 여기에 3호선까지 플러스 쪽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면서 앞으로 한남 뉴타운을 지나 용산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지에 이런 주요 업무지로서 지나가는 이런 주요 업무 타운들에 항상 포진되어 있는 지역들 굉장히 직주 근접성이 용이한 그러한 라인으로 볼 수 있겠고 이런 라인들의 신분당선의 노선만 보더라도요. 주변 지역으로의 집가 상승, 판교, 수원, 광교만 보더라도 그런 집가 상승분들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쪽으로 연장이 된다는 이런 홈웨이실 지역의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들 뉴스에서나 이렇게 미디어에서 많은 부분들을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신분당선 라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런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까지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메모드급 호재가 이곳 양재역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호재들 앞으로 포진되어 있고 이곳이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에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많은 부분들,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지상에 있던 부분들, 공원, 또 상업지, 업무지 어떠한 부분들이 생길지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러한 개발이 실행되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선점하셔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꿰뚫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고 상행과 하행 스피드웨이와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완행과 급행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막히던 부분들이 해소되어 수 있어서 지방으로의 접근성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들 확인하고 왔습니다. 정말 얼마만큼 많은 일자리가 생길까 기대해 보셔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강남의 몇 안 되는 지역을 지나는 GTX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 양재동이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욕심 많이 내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가격 살펴볼게요. 투룸 기준으로 한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네, 투룸의 금액대 양재역 주변으로 지금 현재 매매가 4억 7,500에서 4억 9,500만 원대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투룸 금액대가 지금 5억 중반, 6억 원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빠른 선점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전세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대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상 대출 금액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있으시면 이렇게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세 보시는 분들은 임대금액 5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에 투자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투자 금액입니다. 대출 금액 아니고 2,500에서 3천만 원의 금액에 투자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 3구입니다.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대의 서초구 양재동 주택 투자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다음 강남 지역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곳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겠습니다. 자, 시세 보시면 약 5억 7천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이번에 만나볼 강남권은요. 저희가 강남하면 딱 떠오르는 정말 그 건물들 많은 테헤란로 근처의 주택으로 보입니다. 자, 역삼역 역세권인데 정확하게 어디쯤에서 주택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만나볼 지역은 강남구에 위치한 역삼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전국에 이런 1,800만 명의 근로자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일하는 곳이 바로 서울이 되겠죠. 무려 32%의 근로자가 서울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서울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인 점을 또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약 95만 명의 인구가 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도처에 널린 개발 호재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업무지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탄탄한 일자리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안에 들어서는 이런 GBC의 완공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러한 인구들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거 강남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도권 1인 가구 변화율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비중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들, 2020년 1인 가구 비중이 32.6%입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소형 가구, 투룸 주택, 원룸형 1.5룸 이러한 형태의 주택에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이런 공동주택 가격안을 또 살펴봐도요. 강남구 25.57%로 해서 2020년 또 1위를 차지하는 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의 이런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 이러한 그 재건축 아파트들의 이슈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이런 마용 성광이라든지 또 노원구, 도봉구 이런 지역들,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한 점들,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분들이 주변 지역에 퍼져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이런 노원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시발점이 바로 이거 강남구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하철 노선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기본적으로 2호선과 또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역이 최근접지에 있고 또 역삼역을 또 편리하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라인에 종착지가 바로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겠고 또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7호선, 3호선 여기에 신분당선과 분당선까지 굉장히 이렇게 바둑판처럼 깔린 노선들로 인해서 서울 어디로든 이동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이런 대중교통의 환경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이러한 직주 근접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강남의 이런 최대 개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동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최근접지에 위치한 지역이 바로 이곳 역삼동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삼동 자체만으로도 지금 많은 이런 업무지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한 최대 업무 지역의 근접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또 앞으로 들어서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접근성도 굉장히 또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또 갖는 위치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정말 촘촘한 교통망 이곳에서 누려보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자, 정말 최대 규모 개발 호재에도 이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역삼동 주택에 투자를 했을 때 좀 누려갈 수 있는 기대해 볼 만한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강남 상구에서 전체 호재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의 강남에 위치한 지역의 이러한 최대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잠실 그리고 삼성동, 첨당동 이러한 지역들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던 점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는 이런 반증이 될 수가 있겠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축구장 면적의 11배입니다. 앞으로 이곳은 GBC 건물 축 50층의 3개 동으로 이것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 안에 마이스 산업 관련된 숙박과 업무, 컨벤션, 공연장 등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또 잠실 운동장의 이런 개발 소식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이런 4만 명의 고용 창출과 또 일자리 창출 요구가 120만 명 이런 초대형 개발 호재입니다. 매머드급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도 이것이 서초나 그리고 송파 쪽에서도 갖는 이런 최대 개발 호재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는 호재가 되겠죠. 그 안에 이런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 중심에는 현대차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가 건립이 되어집니다. 국내 최고의 높이로
지어질 예정이었지만은 현대차 내부 방침에서 50중에 3개 동으로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는 현대차 15개의 계열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인구, 앞으로 아까 95만 명 일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곳이 완성이 된다면은 그 수가 일자리 수가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경제 파급 효과도 265조 원에 이를 만큼 굉장히 큰 이런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현대차 GBC 앞으로 이곳에 건립이 되어지는데 그 아래쪽으로 또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로 공사 중인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또 코엑스 지하로도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지하 도시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이러한 지하 도시가 건설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시민을 위한 편의 공간이 조성이 되면서 주변 지역, 도심공항 터미널과 또 버스 환승센터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 안에 이런 GTX와 KTX, 위례 신사선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광역 노선망이 이곳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GTX A 노선, 파주에서부터 내려오는 노선과 또 양주에서 내려오는 노선들이 이곳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삼성역으로도 들어오게 된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노선들의 중요성만 봐도요, 굉장히 이곳에 갖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주, 파주에서 내려오는 이런 라인들, 직주 근접성을 늘려주는 라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메머드급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 아까 신분당선 강남역에서부터 신사 그리고 용산까지 연결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었고, 또 삼성역으로 GTX A 노선과 또 C 노선이 이곳 삼성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또 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위례 신도시 강남의 접근성은 굉장히 또 용이하지만 대중교통의 요소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위례 신사선이 착공 소식에 이어서 완공이 되어진다면 이러한 직주 근접에 최적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역삼동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교통 호재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수요가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강남구 역삼동 자체에도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찾을 텐데요. 여기서 만나보는 투룸 주택, 얼마만큼의 투자 금액 필요할까요? 오늘은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객들께서 상담을 전화하셔가지고 무주택인데 현재 지금 투자하는 게 맞냐, 지금 꼭대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좀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또 설명을 드리죠. 지금 아파트의 가격 상승 부분들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졌던 때도 있었죠. 물론 IMF라든지 리먼 사태 등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집값이 하락이 되었던 이러한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금, 굉장히 중요한 내 소중한 돈이겠죠. 이러한 부분들, 하지만 은행에 넣어놓고 한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보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이렇게 투자금액 5천에서 7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매매 금액이 5억 7천에서 6억 2천이 됩니다. 하지만 전세 안고 이렇게 투자하실 경우에 5억에서 5억 5천만 원 정도의 전세금이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실투자 금액 5천에서 7천만 원만 있으면 강남에, 역삼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임대 금액이 3천에서 130에서 18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대출에 3억 2,500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게 되시면은 실투자 금액 1억 1천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에 이렇게 투자 가능하겠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보여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본 주택이었고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1:1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김기현 팀장님께서 매주 화요일 1:1 무료 상담 함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2668번으로 지금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궁금증은요. 02-315-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에도 여러 가지 궁금증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풍성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